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제22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김 대표님. 예. 뭘로 봄을 느끼십니까? 네, 음식이 좀 달라지는 겨울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그 식단.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쭈꾸미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봄 되면서 이제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알이 이제 차죠. 그거랑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저 통영 가면 지금 뭐 서호시장 인근으로 해서 도다리 쑥국들이 아주 그냥 그 향이 그냥 가득하죠. 그냥 온 동네 그냥 쑥국. 자, 스타카토도 언제 한번 먹방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재미날 것 같습니다. 아, 좋죠. 예. 우리 뭐 저기 한 뭐 34끼 정도 한번 하죠. 간식 새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새끼가 왠지 욕하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예. 스타카토 애시청자들을 위해서 사랑방이 마련됐습니다. 네. 예. 페이스북에 마련됐습니다. 그 방에는 뭐 여러분들의 방이니까요. 청취 소감도 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다뤄봐라. 뭐 이런 주제도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옮겨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하시면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22회 시작하겠습니다. CBS가 까칠하게 제작하는 스타카토 제22회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까칠하게 제작한다는 건 어떤 거죠? 밥도 안 주고 계속 고생시키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굉장히 듣고 보니까는 듣는 순간 까칠하게 제작한다. 재밌는 말입니다. 까칠하게 아무튼 제작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외국 기자가 농담으로 예. 김영란하고 이학수가 최고 지도자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정치적인 이슈에만 지금 막 너무 몰입해 그랬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탈정치적인,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슈들도 반드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원자력 발전소 얘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리 1호기가 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낡아서. 예. 라고 하다 이제 재가동을 결정했을 때 그때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던 그때입니다. 그렇죠. 같은 날일 거라고 아마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야, 이거 세월호 침몰되듯이 이 나라는 저 원자력 때문에 과연 안전한 걸까? 이런 걱정을 하고 이제 1년이 지나 버렸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고리는 가동을 중단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이제 정치적인 그렇죠. 합의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 이루어져 같고, 그러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열심히 이제 몸을 노력해온. 던졌죠. 뭐. 그럼요. 예, 이걸 막아내느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월성 원전 1호기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명을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표결까지 가면서 이거 뭐냐? 저는 이 표현도 좀 다른 걸 썼으면 좋겠어요.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 긍정적인 어감이 좀 그럼 있어서. 좀비 원전 이렇게 할까? 수명이 끝났는데 살아났다.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예. 나오고 있는 비판은 이건 핵 마피아와 정치 권력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결합된 결정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내막을 좀 한번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정윤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월성 1호기도 이제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얼마나 심각하기에 지금 월성 1호기를 중단하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원전 안전 체계 자체가 예. 상당히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측면에서 예. 대부분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데 안전 측면에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믿어만 달라.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한다. 했는데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보니까 경남연기 압력 경계를 다루고 있는 R7의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돼 있다 해서 제가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다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예. 질문을 했죠. 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래 돼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한 달 보름 만에 답변이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한 장짜리고 제가 이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질을 했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요. 어. 1월 15일 날 계속 운전 심의가 들어갔죠. 원자력 뭐 안전위원회에서. 저기 불어나 독일어로 질문하셨어요? 그냥 한국말로 쓰신 거죠? 근데 수력 원자력 사장은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늘 지금까지 우리가 잔고장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고장들이 났잖아요. R7이라고 하는 영역을 일단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어느 게 제일 불안하신 겁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요. 예. 전 국민이 목격을 했지만 경남 용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다. 아. 그죠? 상당히 폭넓은 피해 지역이 발생됐고 예. 그것이 엄청난 지속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이죠.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국제 안전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당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물론 일부 이제 사람들이지만은 30여 년 전 이전에 설계된 개념이 지금 와서 계속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월성 1호기에 말씀하신 대로 좀비 원전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논의된 그 회의록이나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나요? 그거는 지금 이은철 원자력 안전위원장께서 예. 강력하게 지침을 가지시고 예. 그거는 공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이 설명도 좀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지식을 갖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철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산업에 있어서의 뭐라 하나요?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원전 같으면 이거 마치 뭐 물 같아. 기분에. 근데 원전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만 될 정도로 우리 전력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자원이 없습니다. 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름이 펑펑 나오는 데도 아니고 뭐 석탄이 많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예. 또는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IMF 때 우리가 이제 금품 모으기 했지만 네네. 200억 달러 또 빚을 지고 결국 모은 게 20억 달러인가 2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원전이 기가 막힌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는 하는 공장 사실입니다. 생산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IMF 시기에 원전에 그냥 대거 그냥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 1호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예. 유류 파동을 거치면서 예. 한 단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이 확 들어왔고. 원전이 빼놓을 수 없는 기저전력, 음. 기저전력과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예. 가져가게 된 거죠. 예. 다만 예.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능 논리로 가다 보니까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최근에 원전 부품 비리 사건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된 거고 예. 그것이 지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진흥위원장인 예. 총리가 아 총리가 원자력 진흥위원장이에요? 진흥위원장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거수기다. 왜 거수기냐? 누가 임명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자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원전 설계도 해보셨다 그러는데 그쪽의 안전과 우리 안전의 수준 차이는 뭐 확연히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 자료 공개입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자료 한 장도 공개 안 됐어요. 안 한다는 안 하고 있는 명분은 이유는 뭡니까? 한수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툭하면 나오는 그러면 영업기밀. 근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냐, 한수원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냐,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한수원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이 대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안전을 위해서 보겠다 그러는데 어느 누구라도 요구를 하면 예. 보여줘야 됩니다. 정보 공개 대상이 될 텐데. 되죠. 예. 그런데 한수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이 목적으로 공개가 한 장도 안 됐어요. 또 한 가지는요.
누구든지 가서 따지고 싶은데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네. 전문가를 고용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대줍니다. 예? 좋다. 그런 정보도 있네. 그러니까 예, 아니 이때니까요. 예. 그 정도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면 예.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 지금 폐로를 하라, 정지를 하라, 이거 국가 재산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거 폐로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게요. 안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안전의식에 관한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저런 사고가 나가지고는 물론 자연재해가 겹치긴 했지만 일본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예. 폐쇄적인 구조에 있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예. 모든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또는 제3의 안전 전문 기관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없습니다. 아, 독일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전문 기관이 꾸준히 감시를 해나갔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지진대 위에 원전이 있는데 예. 하기야. 계속 운전을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계속 운전 허용하는 원전이 다 고장난 겁니다. 지금 삼척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걸 유치하기로 했다가 처음에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후쿠시마가 터지고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이게 지역 발전이 아니네. 이래가지고는 그 안 하겠다 이런 주민 투표를 지금 해가지고는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주민 투표가 과연 구속력이 있는 거냐라는 없는 문제 거냐.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건데. 팽개쳐짐을 근데 당할 결국은 수 지금 있죠. 월성 1호기 주변에 사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동네 가져가든가. 여기 와서 살든가. 저도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예. 그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술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인데 서울에 계세요. 예. 근데 발전소 인근에는 자기는 여행을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센스티브한 거다.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 뭐 물고기 회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많이 먹었고 방사선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아니 그 원자력 발전소 전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저는 취재하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잡은 고기고 미역이라면서 갖고 오던데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자존심이 있지 또 겁난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저기 대표님께서는 탈핵주의자는 아니신 거죠, 지금? 저는 탄핵도 탈핵도 아닙니다. 예. 저는 안전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이 원전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면, 불가피하다면은 뭐 쓰되, 그러나 그냥 써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써야 된다. 계속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라면 계속 운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요즘에 R7 문제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반대론자가 됐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 반대론자로 갈 수밖에 없는 뭘 원전 내몰리 기술자가. 쉬고 있네. 그러니까요. 반대론자로 몰렸습니다. 자, 그 어떻게 보면 좀 음주운전 같기도 해요. 이게 음주운전이면 술 깬 다음에 가든지 자간 뭐 아니면 음주운전 상태는 절대 안 된다고 차에서 내리든지 해야 근데 되는데 본인들은 절대 안전하게 갈 수 괜찮아. 있어. 이거죠. 늘 가던 길인데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가는. 하나 요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능을 안전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이해하는데 우리의 원전 개발이나 수준을 요 수준에서 딱 멈춰놓고 다음 에너지는 다른 걸로 돌려야 됩니까? 원전을 늘려나가야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뭐 안전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는 취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자력 기술자께서 저런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으니까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좀 너무 관념적인 얘기입니다만 밝음을 끄고 어둠을 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고 뭐 자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는 이미 공개된 얘기들은 꺼버리고 공개가 안 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찾아갖고 빨리 켜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런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기자들만 외롭게 뭐 안전하냐 맨날 이렇게 물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전문가들께서 안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다. 기준 못 채운 것도 많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핫이슈 첫 번째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카토 제22회 두 번째 핫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 날 시작되어서 대통령 취임일이죠. 2월 25일에 막을 내리도록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야, 시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정이. 그렇죠. 일정 참 박근혜 재밌습니다. 대통령의 예정대로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 그리고 이제 이게 분명히 보면은 그 해당국의 대통령이 개막식과 폐막식에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폐막식에 저기 다음 대통령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천기누설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모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예. 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거예요? 아, 누군지 알고 계세요? 뭐 짐작은 하죠. 야, 이거 세게 되게 얘기한 가르쳐 것 주세요, 좀 같은데. 이따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 재미있는 일정이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반납이냐 아니면은 분산 개최냐 이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당히 예. 애매한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그 우리 안에 숨겨진 폭탄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나누어서 개최하다 이런 반드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좀 제대로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이 큰 행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에 대한 공론화를 한번 해보자. 좋죠. 예, 그런 예. 시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제대로 모르면 그것이 우리를 갖다 쥐고 흔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대충 훑어보니까 인천시가 아시아게임 했죠. 예. 인천시가 갚아야 하는 원금만 1조 480억 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1998년에 일본 나가노 20조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한 몇 조 원의 적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고 뭐 평창이라고 뾰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적자를 뻔히 보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는 현명한 일이냐 이제 예. 이 문제를 얘기해야겠죠. 그러기엔 우리가 조금 능력이 딸려서 오늘 전문가를 아무래도 연결해서 네. 좀 차근차근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정희준 교수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전화 연결을 잘 못해서 담당 PD한테 제가 큐를 주게 돼 있습니다. 큐. 자, 우리 정희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 목소리가 변상욱 기자고, 예, 제가 김갑수입니다. 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김갑수 대표입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는 3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인데 분산 개최가 웬 말이냐라는 입장이시고, 그런가 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분산 개최 하시지 웬만하면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분산 개최를 IOC가 들고 나온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IOC는 분산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죠. 한 도시에서 선수촌, 경기장, 프레스센터 다 30분 이내 거리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게 원래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네. 그걸 다 풀어버린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IOC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IOC 입장에서는 유치 신청에 나서는 도시들이 많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데 그렇죠. 유치 신청을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문제다라고 느껴서 이제 분산 개최를 급기야는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IOC가 지구촌의 평화와 인류의 화합을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건 사실 다 뻥일 것이고, 그렇죠. 항상 자기네 조직의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민에 그렇죠. 빠질만 하군요. 예.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분산 개최가 웬 말이냐 하면서 경기장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설해 가면서 돈을 자꾸 지금 쏟아붓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슬라이딩 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루치, 스켈레톤, 밥슬레이 이런 것들을 쓰는 시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1,200억 들어가지고 지으면은 그 다음에 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인 국내 대표팀 선수라고 해봐야 그쪽 선수들 얼마 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IOC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슬라이딩 돔 센터는 괜히 새로 짓지 말고 일본 나가노에 있는 거 쓰면 어떻겠냐 이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지금 새로 짓는데 이게 예. 500년 동안 보존해온 그 산림 지역을 다 깎아버리고서는 지금 새로 짓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1,0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나중에 복원을 하겠다는데 복원. 복원비
비용이 또한 거의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산림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로 복원이 안 된답니다. 예. 하나 이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하는 것들 중에 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좀 사례를 또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원래 강원도가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평창 지역에다가 알펜시아 리조트라는 거를 지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1조 5천억 원을 부어가지고 또 쏟아 부어서 지은 건데 네. 강원도가 빚도 많이 냈어요. 예. 그런데 원래 개폐막식을 여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알펜시아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괜히 장소를 바꿔가지고 평창 횡계리에 있는 산을 또 깎아갖고 또 거기에다가 개폐막식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스타디움을. 근데 그 개폐막식장 짓는 비용이 또 거의 1,000억 원입니다. 원래 계획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폐막식을 하는 건데 예. 그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경기장을 일단은 짓기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되돌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 이거 좀 웃긴 논리 아마 아닌가요? 제 생각에 IOC 측에서 와가지고 봤더니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아,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문체부 쪽에서 새로 또 이렇게 짓느니 강릉에 있는 경기장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자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고 예. IOC와도 대충 얘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음. 근데 강원도 평창 조직위원회 측에서 여기에 이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 짓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월드컵의 사례를 보면 예. 월드컵을 물론 이제 일본과의 분산 교체도 개최지만은 지역에 있는 경기장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은 강원도 내 강릉과 평창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예. 강릉에 있는 기존 경기장 쓰면은 되는데 그걸 또 격렬하게 반대한 논리는 또 뭘까요? 올림픽은 사실상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예. 이제 그거를 내세워서 사실은 토목공사를 막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과 경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실 얼마 안 돼요. 토목공사 예산이 사실 더 많죠. 그렇죠. 따지보면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이 올림픽 전체 예산을 뭐 어떤 분은 13조 원이라고 하고요. 예. 어떤 분은 1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건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토목공사 비용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도로, 철도, 뭐 댐도 지어요, 새로. 예. 근데 사실 그게 대부분이고 사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기장에는 7천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개최를 이분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는요. 예. 경기장 하나를 다른 쪽으로 줘버리면 그 경기장 때문에 지어야만 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다른 토목공사들 있잖아요.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못 짓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런 반대 논리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올림픽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해서 도로를 닫고 또 KTX를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열차 노선도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뭐 큰 손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계속 이용하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냐?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들어가고 철도가 들어가고 KTX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까지 사실 박탈감도 심했고 그랬죠. 수도권의 뭐 장수원이라느니 산림보호지역이라느니 또 이제 접경지역,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굉장히 더디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조 원짜리 국책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최소한의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면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강원도 경우에는 수많은 공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올림픽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올림픽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공사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경제성 조사를 다 면제받습니다. 아, 면제군요. 어떤 공사들은 과거에
그 무산됐던 사업들이 올림픽 특별법, 올림픽 관련 그 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끼어들어가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 민주화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치렀던 뭐 아시안 게임,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 그렇죠.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건설이 됐고 또 그렇죠. 어떤 뭐 국민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기가 있었다는 점에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예. 이후에 이제 이 앞다투어서 막 그 유치 경쟁하면서 심지어 국내 같은 도시끼리도 유치 경쟁하면서 이제 막 이랬던 스포츠 행사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뭐가 도대체 실익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혈세들을 n분의 1을 쪼개서 우리가 그 뒤에 후과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대이익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정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난 주민들이 선동된 측면이 워낙 강해서 참 이것은 국민적 합의 또는 지역 주민적 합의를 갖다 끌어내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그 또 대학 교수는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우리 세금, 여러분 강원도민 세금 한 푼을 안 들이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까지 야, 했거든요. 이건 좀 심하다. 그냥 강원도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뭐랄까 좀 표현이 좀 노골적이긴 한데 이거 속은 거예요. 예. 근데 강원도 세금 많이 들어가고요. 예. 이거는 뭐 어떤 언론 기사의 표현대로 대를 이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지금 그러한 엄청난 행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자체장들이 이제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업적을 만들기가 이게 애매하다, 힘들겠다 싶으면 꺼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스포츠 이벤트 유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개최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토목공사가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막 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구나, 잘 살게 되는구나, 이런 그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집안도 마찬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문제는 이게 빚잔치라는 데가 이제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잘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 한번 그 잔치라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돈을 씁니까? 돈을 법니까? 잔치를 내게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쓰죠. 주변 사람들 모아서. 접대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내가 내 돈 쓰겠다고 하는 거지. 오시는 손님들한테 현관에서 들어올 때마다 뭐 10,000원씩 받고 이런 잔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써야 되는 게 잔치인데, 이제 이거를 알릴 때는 주민들에게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라고 잘못 알려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르고 속아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상되는 수익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요, 예. 이 견적이 안 나오는 행사입니다. 예. 하계 올림픽은 지금 물가로도 한 50조 원을 써야 돼요. 동계 올림픽은 20조 원을 써야 돼요. 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폐막했던 소치 올림픽이 그 공식을 깨버렸어요. 소치 올림픽이 뭐 어떤 자료에서는 55조, 어떤 데서는 60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하계 올림픽보다 더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왜 우리가 4대강의 22조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연만 훼손시키고. 예. 저는 4대강 이상의 그러한 규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는 게 예. 삽질을 일단 시작한 다음에 원래 책정했던 예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국고가 대부분이고 그게 다시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 이제 이 상황일 텐데요. 조직위가 역량도 못한 것 같고 또 조직위의 어떤 그렇죠. 그 행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워낙에 누적이 되어 온 것 같고. 근데 정치권은 실제로 근데 국민들 눈치 보면서 강원도민 평창 국민들 눈치 보면서 사실은 지금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그쪽대로.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최문순 지사 해놓으니까 새정연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쪽이니까. 새누리당도 그쪽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또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민들이 지금 이제 올림픽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조금 격앙돼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를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 조금 이제 강원도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 개최를 한다는 분산 개최의 말이 이 단어서부터 벌써 이분들한테는 좀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마음에 거죠. 안 드실 예. 텐데요. 예. 경기장 재배치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경기장을 다 강원도에서 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강원도민들께 뭔가 박탈감을 안겨드리는 거니까 예.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좀 다독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다른 국책 사업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좀 도민들과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예.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왜 어릴 때 보면은 아버지들이 뭐 외식 한번 하자 예. 이렇게 나가면 뷔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또는 식당들이 있으면은 10,000원짜리 음식이 있고 20,000원짜리 음식이 있으면 예산도 본인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빚질 값에 20,000원짜리 에이 어차피 먹는 거. 그런 다음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뭐 결혼식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호텔 결혼식이라는 그래서 게.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자존심 또는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우리 동네에서 뭐 한다. 우리 동네 뭐 있다? 그래봤자 무한공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그게 반짝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역시 땅 가진 사람. 그렇죠. 이 땅값과 집값이 알겠습니다. 들썩들썩하는.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베이징에 가지를 못하고 안에서만 이제 뭐 내근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때 이제 기사 썼던 구절이 있습니다. 천하무 불지연석.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잔치가 있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무섭죠. 니들은 끝나면 다 죽었어. 이런 말인데 걱정입니다. 뭐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갔는데 나중에 그 뒷감당이며 뒷감당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조금은 더 냉정하게 사람을 한마디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다뤘던 그 월성 원전도 그렇고 이 평창 동계 올림픽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 안에 핵폭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폭탄 돌리기 이거 그만 해야 될 때죠. 아무튼 어두운 전망으로 오늘 스타카토 22회가 진행됐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뭐 늦은 것도 있겠지만 늦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중단할 건 중단하고 멈춰야 될 발길은 멈추는 것이 옳지 않은가. 멈출 때를 알아서 멈추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럼요. 예. 그것이 무조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군요. 자, 스타카토 22회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